홍준표의 쓸모 뺐지 우연히 하니까 배는 게 없나, 이 말에 친한계가 초토화되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전 대표, 전 대선 후보 상당히 지금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선 때 저 하와이 가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를 막 비판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을 계속 비난을 하는데,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한동훈과는 또 아주 악연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친한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JTBC 기사로, 제목이 그럴듯해서 JTBC 기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출입 논란에 홍준표 친한계 직격, 배는 게 없나 아주 원색적으로 직격을 했죠. 이총 출입 논란, 이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조강한 최고위원이 이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정성국 의원하고 이제 부딪혔죠. 그래서 거의 이 말싸움을 세게 했는데, 그때 정성국이 감히 국회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최고위원이 원외라고 해서.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정성국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 뭐냐면은, 친한계를 공개 비판을 했는데, 본인이 홍준표 전 시장이 2017년 원외 당대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총회 참석할 때 어떤 의원이 당대표한테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의원총회에 들어왔느냐, 이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번 논란을 두고도 정말 배는 게 없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다. 2017년 10월에 원외 당대표 시절을 꺼내면서 원내대표 요청으로 의원총회에 그때 참석했다가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의총에 들어왔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번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같은 이제 지도부죠. 본인은 그때 원외 당대표였고, 원외 조광한 최고위원이 친한계 부산의원에게 들었다. 정성국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그들의 보스는 무엇으로 설명하나?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이게 의원총회장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그들의 보스, 친한계의 보스 한동훈이죠. 그때 12.3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그 본회의장에 막 들어갔죠. 한동훈이 그 본청까지는 들어갔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갔는지는, 어쨌든 그 홍준표 시장은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그들의 보수는 무엇을 설명하나? 한동훈이 원외 당대표였는데 한동훈이 의원총회에 참석할 때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쐈습니다. 정성국 의원을 겨냥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 우연히 공짜로 하나 달고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세상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 한동훈에게 공천 보온하느라 설치는 강남 3구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똑같아. 그들도 지명직이나 다름없는데 마치 선출직 행세를 한다. 이게 지명직이나 다름없다. 이게 그때 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024년 4.10 총선 앞두고 공천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좌지우지했죠, 사실상. 그리고 그때 비례대표도 본인이 다 사실상 본인이 다 대부분 다 본인이 이 공천을 줬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서울의 강남 3구나 대구 같은데 이런데 몇 곳은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줘서 그냥 당선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재준, 이번에
그 한동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혼자 반대를 했죠. 그 우재준이 그 국민추천제 이런 거를 받아서 그냥 배치를 단 거죠. 대구에서. 대구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배치 다는데 경선도 안 하고 국민추천제를 해서 안 뛴 겁니다. 배치를 준 겁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죠. 김상욱. 울산에서 아무런 그전에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김상욱에게 한동훈이 국민추천제로 배지를 줬는데 김상욱은 딱 배지 달고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한동훈 쪽에 서서 막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막 하다가 그 초선이 앞장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민주당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하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배지를 그 어떤 국회의원들은 배지 한번 달려면 정말 수십 년을 고생을 하는데 그 편한 곳에서 그저 죽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친한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그때 16명 하는 거, 그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는 거 보면 그것이 6명이 비례대표. 나머지는 대부분 부산, 대구 이런 데서 그 현역 의원들은 그 서울의 강남 3구 이런 데서 배지를 거저 죽다시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에게 이 마지막 충성을 보이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죠. 지난번 토요일에 이 여의도에서 한동훈 지지 집회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친한게 그 사람들도 이제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게 그러니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가 지금 사실상 그 한동훈 제명의 직접적인 이유죠. 직접적인 이유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익명 게시판이라는 당원 게시판 공간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서 글을 올리고 그 가족들끼리 그 글이 마치 그 아이디를 가진 개인이 자율의사에 의해 올린 것처럼 가장을 했다. 이게 단순히 당원 게시판,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이 그냥 개인 감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당내 자든 주요 핵심 인사들을 비방을 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익명 게시판이라는 당원 게시판 공간을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율의사에 의해서 올린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 내용을 마치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지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돼서 그 글이 가이드라인처럼 돼서 이게 당론이다 해서 막 퍼뜨렸다는 겁니다. 퍼뜨리는 그 공간으로 당원 게시판 공간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감정풀이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됐다. 그 당시 한동훈은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왜곡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작업을 벌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명까지 하는 것이지 뭐 익명 게시판에 개인 감정을 표출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이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다. 서로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건 이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고 정치적인 본질은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여론 조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 친한계로 이 어떤 패널로 시사 프로 패널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당원 게시판에 놓은 그런 내용을, 그 당원 게시판에 놓은 내용은 굉장히 원색적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같은 그 기조를 가지고 우파 몫으로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올린 걸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되는,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지만은 그 글들을 가지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걸 근거로 기사를 막 썼습니다. 기사를 막 쓰면은 또 그 쓴 기사를 가지고 또 친한계 패널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명을 한 거지, 무슨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방선거에 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라이벌, 나중에 대권 라이벌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다. 위해서 제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지방선거에 치면은 장동혁도 끝입니다. 장동혁이 끝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장동혁이 무슨 정치적 기반이 있다고 지방선거에서 졌는데도 다시 재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방선거에 지면 장동혁도 끝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자기 대권 라이벌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